쪼개기 이런 거 많잖아. 또 쪼개고 또 쪼개고 막 공유로 또 소유하고 또 소유하고. 자, 5번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반포 12차가 결국 조합 설립이 취소됐다라는 판결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결국 원인 자체는 상가 소유자들하고 했던 소송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이게 1심이 아니고 대법원 판결이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일단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 좀 시켜주시죠. 조금 되게 어려운 얘기고 저도 정확하게 이 케이스는 잘 몰라서 기사를 통해서만 이제 내용을 좀 봤는데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 상가, 특히 이제 뭐 7, 80년대 지어진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보면 우리가 상가가 이렇게 딱딱 칸칸이 101호, 102호, 103호에서 구분되어 있는 상가도 있지만 저도 이제 80년대 이런 때 지어진 아파트들, 7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 그 당시에 이제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구분 상가도 있지만 중앙에 보면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이렇게 길처럼 돼 있고 중간에 이렇게 칸칸 정도만 막혀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있었죠. 예, 우리 맞아. 지금 뭐 판매 상가 이런 데 가보면 뭐 용산전자 상가 이런 데 가도 그런 식으로 구자가 나뉘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공유 지분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데들이 막 2층, 3층 또는 지하 이런 데 보면 그런 식으로 상가들 구성되어 있는 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거를 상가를 소유자의 기준을 어떻게 볼 거냐가 되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가를 포함해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 재건축 사업인데 조합 설립을 할 때 동의를 보는 거죠. 니들 공유야? 그러면 개별 하나하나가 아니네. 그러면 니들은 그냥 전체가 한 명이야. 그렇게 따져서 본 게 48명. 48명을 그냥 한 명의 조합원으로 봐서 니네는 하나밖에 안 줄 거야. 그러니까 한 명의 조합원, 대표 조합원하고 얘는 개별적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조합에서 그런 식으로 조합 동의를 얻어서 구청에다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했을 거고, 뭐 구청에서는 이제 상위 기관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맞겠냐 확인하고 뭐 해석 받아가지고 해줬겠죠. 네, 조합 설립 인가를 내줬겠죠. 이제 상가 이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동은 과반, 그러니까 상가동 소유자들의 과반 이상의 동의가 나와요. 조합 설립 인가가 나와요. 이제 그 기준을 따라주면 상가만 따져봤을 땐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우리는 48명인데 니네 맘대로 왜 한 명으로 치는 거야? 그 기준이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를 상가동의 조합 설립 인가 요건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기 때문에 이 조합 전체도, 이 재건축 조합 전체도 무효다. 그러니까 상가를 포함한 재건축 전체가 무효다라는 소송을 냈는데, 이게 1심, 2심까지 갔다가 이제 지금 최종 대법 갔는데, 대법에서 나온 판결의 의지는 뭐냐면 구분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공유로 소유하고 있었긴 하지만 그 공유로 소유한 게 실제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공유 개념이 아니라 구분해서 가지려고 했던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입증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상가를 분양할 때, 상가를 공급할 때 지금처럼 7, 80년대는 세련된 막 공급 계약서 이런 개념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막 옛날 서류 뭐 이런. 근데 통해서 그걸 검토해 봤을 때 몇 호. 왜냐하면 뭐 시장 이런 데서 넘어오던 시절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구분 행위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뭐 자료로서 나왔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재판부가 보니까 그런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면 단순히 이 공유로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구분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그거 있었던 걸로 감안해서 조합원 숫자를 인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따지면 48명을 하나의 조합원으로 본 건 잘못된 판단이다. 그 잘못된 판단에 기해서 조합 설립 인가가 남겨는 당연히 무효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판결을 한 거예요. 돌려보낸 거지.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다 박살. 근데 사업이 이제 조합 설립 인가부터가 망가진 거니까 이제 다시 해야지 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상가 소유자들이 이렇게 공유로 갖고 있다라는 거는
그렇게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이런 상가들이 일부 있는 거죠. 음. 이런 상가가 포함된 재건축들이 일부 있는 거죠. 그게 처음에 뭐 여러 가지 오래된 재건축들을 보면 이상한 부지가 이렇게 껴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공용 부지로 껴있는 것도 있고 뭐 상가의 일부 뭘로 껴있는 경우 복잡하게 좀 돼 있는 것 같은데 신반포 12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가가 공유로 가지고 있었던 그렇게 공유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봤더니 그런 구분 소유권을 객체로 하는 행위가 있었다. 그러니까 공유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각 구분 소유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렇죠. 소유 형태가 이렇게 됐던 거니까 일률적으로 이렇게 공유다라고 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 이런 형태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이 있을 거예요. 또는 포함해서 같이 재건축하는 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데들이 사실은 문제예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쪼개기 이런 거 많잖아. 그렇죠. 그래서 공유로 되어 있는 지분을 또 쪼개고 막 이런, 그러니까 공유로 또 소유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등기 하나 떼보니까 막 몇천 명이 공유를 끄집어내서 나오고 이제 그런 데들이 조금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구분 소유권을 객체로 하는 행위가 존재했다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핵심이잖아요. 그걸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 이런 거에 따라 나도 별도 뭘로 해줘 안 해줘 이제 이게 쟁점으로 대두되는 조합들 재건축 조합들이 좀 일부 있지 않을까. 네. 마치 그거 같네요. 재개발에서 다가구를 다세대로 쪼갰을 때 뭐 그런 그렇죠. 그런 기준이 만들어져 있는 쟁점. 이런 식의 뭔가 기준에 대한 것이 얘기가 또 나오게 될 것 같네요. 상가 재건축이 요새 조금 핫한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개포 시형 아파트 재건축한 단지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보면 상가 재건축해서 이종일반 주거 지역에서 하니까 아파트도 줘요. 그래서 이제 상가 재건축하면서 아파트 짓는 사례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림픽 선촌 아파트에 울산 상가가 따로 우리는 정밀 안전진단 필요 없이 우리는 상가 재건축하면서 아파트 지을 거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런 데들이 좀 나올 텐데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먹을 게 보이면 항상 또 이제 그 뒤에서는 특이 어떤 뭐 더 받을 수 있는 거 없나 이런 구멍을 찾아서 움직이는 선수들의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이번 판결과 맞물려서 조금 복잡해진 사례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온 만큼 요거는 예의주시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재건축의 향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서 상가 낀 재건축 단지에서는 요 상가동의 조합 과반을 못 채우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다든가 이제 이런 이슈가 조금 일부 있을 수도 있겠다. 네, 생각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